어르신, 여기 앉으세요. 할아버지가 저를 한번 보셨습니다. 그 눈빛이 뭔가 달랐어요. 근데 저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다음 정류장에서 내렸고 집에 와서 밥 먹고 잤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출근을 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면서 한 분이 들어오셨는데 어제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했던 그 할아버지였습니다. 근데 그분은 낡은 점퍼가 아니라 양복을 입고 계셨습니다. 그것도 아주 고급스러운 양복. 그 뒤로 수행원이 2명 따라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순간 뭔가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니, 잘못된 게 아니라 뭔가 엄청난 게 시작되고 있다는 걸. 제 이름은 김준서입니다. 이 이야기가 시작될 때 저는 32살이었습니다. 서울 강북구에 있는 중소인테리어 회사에 다녔습니다. 회사 이름은 하람인테리어. 직원이 23명인 작은 회사였어요. 저는 그 회사 영업팀에서 일한 지 4년째였고 직급은 대리였습니다. 특별할 게 없는 삶이었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서 토스트 한 조각 먹고 7시 45분에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갈아타서 출근까지 1시간 10분 걸렸어요. 퇴근은 보통 7시에서 8시 사이였고 집에 오면 씻고 유튜브 조금 보다가 잠들었습니다. 주말엔 가끔 친구를 만나거나 혼자 영화를 봤고 매달 25일이 되면 통장에 들어오는 월급을 확인하면서 이번 달도 이렇게 지나갔구나 생각했습니다. 연애는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2년 전에 헤어진 이후로 마음이 잘 안 열렸어요. 그렇다고 특별히 외롭거나 불행하다고 느끼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2월에 어느 화요일이었습니다. 그날따라 회사에서 좀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오래 공들이던 거래처가 계약을 취소했거든요. 이유는 단가 문제였는데 제가 6번이나 미팅을 다녀오면서 어렵게 좁혀가던 거래처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잘 되는 줄 알았는데 취소 연락이 왔을 때 그 허탈감이란. 팀장님한테 보고하는 것도 부담이었습니다. 팀장님이 나쁜 분은 아닌데 이런 결과 보고는 언제나 무거웠어요. 퇴근하면서 어깨가 무거웠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서니까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산이 없었어요. 가방 속에 접이식 우산이 있는데 꺼내기 귀찮아서 그냥 처마 밑에 서서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올라탔더니 다행히 자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였어요. 저는 가방을 무릎에 얹고 앉아서 이어폰을 꽂으려 했습니다. 그때 버스가 다음 정류장에 섰고 사람들이 우르르 올라탔습니다. 마이너스. 사람들이 올라타면서 버스 안이 꽉 찼습니다. 저는 이어폰을 꽂으려다 잠깐 고개를 들었습니다. 바로 옆에 할아버지 한 분이 서 계셨습니다. 비를 맞으셨는지 어깨 쪽이 젖어 있었고 손잡이를 두 손으로 잡고 계셨는데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었어요. 70대 중반은 돼 보였습니다. 낡은 연두색 점퍼를 입으셨고 발에는 등산화를 신고 계셨습니다. 저는 할아버지를 2초 정도 봤습니다. 그리고 이어폰을 내려놓고 일어섰습니다. 어르신, 여기 앉으세요. 할아버지가 저를 보셨습니다. 그 눈빛이 지금도 생각납니다. 놀라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를 가늠하는 것 같기도 한 조용하고 깊은 눈빛이었습니다. 아이고, 괜찮아요. 앉으세요. 저는 이제 내릴 거예요. 사실 거짓말이었습니다. 2 정류장이나 더 가야 했거든요. 그냥 어색하지 않게 자리를 드리려고 한 말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잠깐 망설이다가 앉으셨습니다. 고맙소. 짧은 말이었습니다. 저는 손잡이를 잡고 섰습니다. 그로부터 2 정류장쯤 지났을 때 할아버지가 저를 올려다보셨습니다. 어디 다니는 사람이요?
저는 가볍게 대답했습니다. 강북 쪽에 있는 작은 회사입니다. 무슨 일 하는 회사요? 인테리어 영업 쪽이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셨습니다. 고생이 많겠구나. 그 말이 묘하게 와닿았습니다. 그냥 인사치레로 하는 말 같았는데 뭔가 진심이 담긴 것 같기도 해서요. 저는 그냥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별로 힘든 건 없어요. 할아버지가 다시 저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입술을 약간 올리며 웃으셨습니다. 제 정류장이 됐습니다. 어르신, 저 내려요. 편히 가세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살짝 숙이셨습니다. 저는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빗속을 걸으면서 집으로 갔습니다. 우산을 꺼내는 것도 잊었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에 그 할아버지 생각이 잠깐 났습니다. 눈빛이 인상적이었어요. 근데 그냥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는 그 일이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마이너스. 다음 날은 수요일이었습니다. 평소랑 같은 아침이었습니다. 토스트, 버스, 지하철. 8시 58분에 회사에 도착해서 가방을 내려놓고 커피를 뽑았습니다. 그날 오전 10시에 팀 회의가 잡혀 있었습니다. 팀장님이 전날 급하게 잡은 회의였는데 이유를 잘 몰랐어요. 그냥 오전에 전체 모여라는 메시지만 왔습니다. 저는 노트와 펜을 챙겨서 회의실로 갔습니다. 팀원들이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팀장님이 들어오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대표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 전하실 게 있대요. 좀 있으면 들어오실 거예요. 저는 그냥 대표님이 직접 오시나 생각했습니다. 우리 회사 대표님은 이재민 대표님이셨는데 가끔 현장을 직접 챙기시는 분이라 이상할 것은 없었어요. 10분쯤 지났을 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한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저는 자동으로 그분을 봤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어제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했던 그 할아버지였습니다. 근데 달랐습니다. 완전히 달랐어요. 어제의 낡은 연두색 점퍼가 아니라 짙은 네이비 계열의 고급 정장을 입고 계셨습니다. 넥타이는 은빛이었고 구두는 광이 났습니다. 그 뒤로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 2명이 태블릿을 들고 따라 들어왔습니다. 저는 눈을 비볐습니다. 아니, 실제로 비빈 건 아닌데 비비고 싶었습니다. 그분이 자리에 앉으시면서 팀장님이 소개했습니다. 이분은 한우그룹 회장님이신 한성두 회장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회사와 관련해서 직접 말씀 나누시러 오셨어요. 한우그룹. 그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국내 건설, 인테리어, 부동산 개발 분야에서 상위권에 드는 대기업 그룹입니다. 강남의 고급 주상복합 단지 여러 곳이 한우그룹 계열사 작품이고 고급 호텔 인테리어도 한우 계열이 상당수를 담당합니다. 저는 그 회사 이름을 수백 번은 들어봤습니다. 우리 같은 중소 인테리어 업체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하늘 위의 존재 같은 그룹이었거든요. 한성두 회장님. 그분이 어제 버스에서 제 옆에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어떤 표정을 짓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아마 굳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한 회장님이 회의실을 천천히 한 바퀴 둘러보시다가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회장님이 살짝 웃으셨습니다. 저는 그 웃음이 무슨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마이너스.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한 회장님은 먼저 우리 회사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하람 인테리어가 10년 동안 중소규모지만 꾸준히 성장해온 회사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시공 품질 평가에서 동급회사 대비 높은 점수를 받아왔고 고객 재계약률도 업계 평균보다 훨씬 높습니다. 우리 팀장님을 비롯해서 팀원들 모두
조금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대형 그룹 회장이 우리 회사의 세부 지표까지 파악하고 있다는 게 예상 밖이었으니까요. 한우그룹이 내년 상반기에 새로운 주거 복합단지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경기 남부 지역의 1200세대 규모입니다. 이 프로젝트에서 인테리어 하청 파트너사를 새로 선정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에 쥔 펜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1200세대, 경기 남부. 그게 얼마나 큰 규모인지 인테리어 업계에 있는 사람이라면 바로 압니다. 우리 회사 연 매출의 몇 배에 달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오늘은 그 제안을 드리러 왔습니다. 회의실 안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우리 대표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어떻게... 한 회장님이 손을 가볍게 들어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직접 현장을 보고 결정하는 스타일입니다. 어제 이쪽 동네 버스를 직접 타봤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멈췄습니다. 버스? 사람을 보면 압니다. 어떤 사람이 그 회사를 이루고 있는지. 회장님이 다시 저를 보셨습니다. 이번엔 시선이 분명했습니다. 저를 향한 시선이었습니다. 저는 뭔가 말을 해야 하나 싶었지만 그냥 똑바로 시선을 마주쳤습니다. 회의는 30분 정도 이어졌고 구체적인 제안서를 다음 주 안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수행원 한 명이 연락처를 교환했고 한 회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나가시면서 회장님이 우리 쪽을 한 번 더 보셨습니다. 그리고 저한테만 살짝 눈짓을 하셨습니다. 회의실을 나가시는 발걸음이 가벼우셨습니다. 마이너스. 회장님이 나가시자마자 회의실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진짜야? 한우그룹이? 1200세대가 얼마야, 그거. 어떻게 우리 회사를 알고 오셨대? 팀장님이 흥분을 가라앉히며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차분하게 진행 상황 보자. 제안서 준비해야 해. 저는 회의실에 마지막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팀원들이 다 나가고 저만 남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어제 버스에서 만난 할아버지가 한성두 회장이었다. 그분이 오늘 우리 회사에 직접 왔다. 그리고 회의 중에 나를 쳐다봤다. 이 세 가지가 연결이 될 것 같으면서도 제가 너무 혼자 과장해서 생각하는 건 아닌지 싶었습니다. 그냥 우연이겠지. 자리 양보한 거랑 이 프로젝트 제안이 무슨 상관이 있겠어.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복도로 나오는데 팀장님이 저를 잡았습니다. 준서야, 잠깐. 네, 팀장님. 팀장님이 목소리를 낮추면서 말씀하셨습니다. 회장님이 오시기 전에 사전에 대표님한테 요청이 왔었대. 영업팀 중에 김준서 대리가 제안서 준비하는 쪽에 꼭 포함됐으면 한다고. 저는 그 말을 듣고 멈췄습니다. 네. 한 회장님이 직접 이름을 지목하셨대. 김준서 대리.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팀장님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뭔 일 있었어? 회장님이랑? 저는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어제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팀장님이 눈을 동그랗게 뜨셨습니다. 그리고 한참 저를 보다가 웃음을 터뜨리셨습니다. 마이너스. 그날 저녁 저는 한성두 회장에 대해 검색했습니다. 검색 결과가 수두룩하게 나왔습니다. 한성두, 1948년생, 한우그룹 창업주 겸 회장, 경기도 가평 출신, 고등학교 졸업 후 서울로 상경해서 건설 현장 일용직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26살에 자신의 이름을 딴 작은 건설업체를 차렸고 이후 30년에 걸쳐 한우그룹으로 성장시켰습니다. 관련 기사를 더 읽었습니다. 인터뷰 내용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기자가 성공 비결을 묻자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사람을 뽑지 않습니다. 일상에서 봅니다. 사람은 압박을 받을 때가 아니라 편안할 때 진짜가 나오거든요. 저는 그 문장을 2번 읽었습니다. 일상에서 봅니다. 편안할 때 진짜가 나온다. 어제 버스, 비 오는 저녁 직장에서 힘든 일이 있었고 어깨가 무겁던 날, 저는 그냥 일어섰습니다. 계산 없이, 누가 보든 안 보든 상관없이. 그걸 회장님이 보셨던 겁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봤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경우도 있구나. 뭔가 뜨거운 게 가슴 쪽에서 올라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흥분인지 긴장인지 모를 감정이었어요. 그날 밤 잠을 잘 못 잤습니다. 마이너스. 다음 날부터 제안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팀장님이 저를 제안서 준비팀 중심에 세웠습니다. 저 포함 3명이었는데 저한테 전체 구성을 맡겼습니다. 저는 부담이 컸습니다. 영업대리 4년차가 이런 대형 프로젝트 제안서를 주도하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보통은 팀장이나 부장급이 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팀장님은 회장님이 직접 이름 지목한 데는 이유가 있을 거야. 내가 해봐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아침 7시에 출근해서 밤 9시에 퇴근하는 생활을 2주 동안 했습니다. 경쟁사 분석, 비슷한 규모 프로젝트 시공 사례, 단가 구조, 품질 차별화 포인트, 납기 관리 방안, 팀 구성, 전부 처음부터 만들었습니다. 중간에 팀장님이 검토해 주셨고 대표님도 한번 보셨습니다. 수정이 여러 차례 있었어요. 그 과정에서 저는 우리 회사가 생각보다 경쟁력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시공 품질 관리 시스템이 동급 회사보다 체계적이었고 협력 업체 네트워크도 탄탄했습니다. 저는 그걸 정리하면서 자랑스러웠습니다. 2주 뒤 제안서가 완성됐습니다. 총 42페이지짜리 제안서였습니다. 팀장님이 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준서야, 이거 잘 됐다. 저는 그 말이 너무 기뻤습니다. 팀장님이 칭찬을 잘 안 하시는 분이거든요. 마이너스. 제안서를 제출하고 열흘 뒤에 연락이 왔습니다. 한우그룹 쪽에서 직접 만나고 싶다는 연락이었습니다. 대표님과 담당자를 데려오라는 얘기였는데 거기에 김준서 대리도 함께라는 말이 덧붙었습니다. 미팅 장소는 한우그룹 본사 회의실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 넥타이를 3번 다시 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진짜로 떨렸어요. 이 정도 규모의 회사 본사에 들어가는 게 처음이기도 했고 무엇보다 회장님을 다시 만난다는 게 긴장됐습니다. 대표님, 팀장님, 저 셋이 택시를 타고 갔습니다. 한우그룹 본사는 여의도에 있었습니다. 25층짜리 빌딩이었는데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높은 천장, 조용한 분위기, 깔끔한 인테리어. 안내를 받아서 16층 회의실로 올라갔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한 회장님이 거기 계셨습니다. 이번에도 양복이었지만 이번에는 좀 더 편안해 보이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짙은 갈색 재킷에 흰 셔츠, 넥타이 없이. 그 옆에 한우그룹 인테리어 계열사 대표가 함께 있었습니다. 인사가 오갔습니다. 회장님이 자리에 앉으시면서 저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첫마디로 말씀하셨습니다. 버스에서 봤던 청년이군. 회의실 안에 있는 분들이 잠깐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네, 회장님. 그때 뵌 분이신 줄 몰랐습니다. 회장님이 웃으셨습니다. 알았으면 자리 안 내줬겠지.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설마요. 회장님이 저를 한 번 더 보시더니 옆분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 제안서 썼어요. 맞지? 옆분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좋았습니다.
그 말에 저는 등에서 힘이 쫙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좋은 의미로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미팅은 2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한우그룹 쪽에서 세부 질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시공 일정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하자. 처리 프로세스는 어떤지, 비슷한 규모 경험이 있는지, 핵심 인력은 누구인지. 저는 제안서를 준비하면서 다 알아둔 내용이라 막힘없이 대답했습니다. 대표님이 옆에서 저를 힐끗힐끗 보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회장님이 질문하셨습니다. 이 프로젝트 당신이 직접 담당하겠소?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저를 지목하셨습니다. 대표님한테 한 말이 아니라 저한테. 저는 대표님을 잠깐 봤습니다. 대표님이 눈빛으로 해라라고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회장님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회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것으로 사실상 모든 게 결정됐습니다. 정식 계약서는 2주 뒤에 체결됐습니다. 계약서에 사인하는 날, 저는 혼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에 양복 입은 제가 있었습니다. 4년 전 처음 이 회사에 입사하던 날, 저는 이 회사에서 팀장만 돼도 성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계약서에 제 이름이 담당자로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거울을 보면서 잠깐 울었습니다. 그걸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계약이 체결되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프로젝트 킥오프 준비를 하고 있던 중에 한 회장님의 비서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님이 식사 자리를 갖고 싶어 하십니다. 괜찮으시면 이번 주 목요일 어떠세요? 저는 당연히 가겠다고 했습니다. 약속 장소는 여의도에 있는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단독방이 있는 조용한 곳이었어요. 저와 회장님 둘만의 자리였습니다. 회장님이 먼저 오셔 계셨습니다. 이번에도 양복 없이 단정한 캐주얼 차림이었습니다. 저는 인사를 드리고 앉았습니다. 회장님이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불편하지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긴장은 됩니다. 회장님이 웃으셨습니다. 솔직하네요. 좋아요.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고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회장님이 물으셨습니다. 그날 버스에서 피곤하지 않았어요?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피곤했습니다. 일이 좀 안 풀렸던 날이었어요. 근데 일어섰어. 그냥 어르신이 서 계시길래요.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회장님이 젓가락을 내려놓고 저를 보셨습니다. 그게 가장 어려운 거예요. 이유 없이 하는 것. 저는 그 말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이유가 있으면 계산이 됩니다. 계산이 들어가면 거짓이 섞이죠. 아무 이유 없이 하는 행동이 진짜 그 사람입니다.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나는 그걸 보고 싶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날 식사 자리에서 회장님은 당신 이야기를 조금 해주셨습니다. 20대에 서울에 올라왔을 때 이야기였습니다.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가평에서 서울 오는 버스 안에서 가진 돈이 1만 2천 원이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멈췄습니다. 한우그룹 회장님이 가진 전 재산이 1만 2천 원이었던 때가 있었다는 게 선뜻 상상이 안 됐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자빌부터 했습니다. 제일 힘든 일을 제일 먼저 했어요. 아무도 안 가는 곳에 갔고 아무도 안 하는 걸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사람을 많이 봤어요. 어떤 사람이 진짜 일꾼인지. 회장님이 물을 한 모금 드셨습니다. 내가 거기서 배운 건 사람이 제일이라는 겁니다. 기술도 있고 돈도 있어야 하지만 결국 사람이 다 합니다. 좋은 사람이 옆에 있으면 일이 됩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직도 직접 봅니다. 면접보다 일상에서 보는 게 더 정확해요. 사람은 긴장하면 꾸밉니다. 편할 때 진짜가 나옵니다. 그날 식사가 끝날 무렵 회장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준서 씨, 이 프로젝트 잘해봐요. 잘하면 다음도 있어요. 저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경기 남부부지는 생각보다 규모가 더 컸습니다. 1200세대의 상가동 2개, 커뮤니티 시설까지 포함된 단지였어요. 인테리어 공사 기간만 14개월로 잡혔습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 전담 팀장 역할을 맡았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여전히 대리였지만 팀을 이끄는 구조였습니다. 저 포함 5명이 한 팀이었고 현장 소장과 협력업체 코디네이터까지 하면 실질적으로 15명 정도를 이끄는 셈이었습니다. 처음엔 솔직히 벅찼습니다. 팀원 중에 저보다 연차가 높은 사람도 있었어요. 7년차 사원이 있었는데 처음에 미묘한 기류가 있었습니다. 나이 어린 대리가 팀을 이끄는 구조가 불편했겠죠. 저는 그분한테 직접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경험은 부족합니다. 현장 감각은 선배님이 훨씬 낫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배울게요. 대신 대외 커뮤니케이션이랑 일정 관리는 제가 하겠습니다. 그분이 잠깐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이후 그 선배는 현장에서 누구보다 믿음직하게 움직여줬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프로젝트가 시작된 지 2달째였습니다. 첫 번째 위기가 왔습니다. 협력업체 중 하나인 타일 시공업체가 갑자기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더 좋은 조건의 다른 프로젝트가 생겼다는 거였어요. 타일 시공은 14개월 중 3개월이 핵심이었습니다. 그 업체가 빠지면 일정 전체가 흔들립니다. 저는 대체 업체를 찾는데 72시간을 썼습니다. 거의 자지 않았습니다. 협력업체 목록을 다 뒤졌고 팀원들한테도 아는 곳 있으면 전부 연락해보라고 했습니다. 직접 현장을 다녀온 업체들 포트폴리오를 검토했고 단가와 일정을 비교했습니다. 72시간 만에 대체 업체를 찾아냈습니다. 규모는 조금 작았지만 품질 평가가 좋은 곳이었어요. 한우그룹 쪽 담당자한테 이 상황을 보고했을 때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빨리 처리하셨네요. 저는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은 했습니다. 미리 리스트는 갖고 있었어요. 그게 사실이었습니다. 프로젝트 준비 단계에서 저는 협력업체 플랜 B를 미리 만들어뒀습니다. 우리 회사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고 팀장님이 나중에 말씀하셨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공사가 한창이던 어느 날 회장님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셨습니다. 미리 연락이 왔기 때문에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회장님은 제가 준비해둔 브리핑 순서대로 안 다니셨어요. 그냥 혼자 이곳저곳을 보셨습니다. 현장 인부들한테 말을 거셨습니다. 저 같은 담당자가 아니라 직접 일하는 사람들한테 오늘 힘들지 않아요? 밥은 먹었어요? 여기 작업 며칠째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뭔가 배웠습니다. 회장님이 왜 버스를 직접 탔는지, 왜 일상에서 사람을 본다고 했는지, 현장을 다 둘러보신 후 회장님이 저한테 물으셨습니다. 여기서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협력업체 컨트롤입니다. 회사마다 기준이 다르고 일하는 방식이 달라서 품질을 균일하게 맞추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주 1회 전체 협력사 미팅을 합니다. 각 팀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문제가 생기면
같이 해결 방안을 찾는 구조로 바꿨습니다. 회장님이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셨습니다. 그게 맞아요. 혼자 다 잡으려 하면 안 됩니다. 함께 가야 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프로젝트를 이끌면서 저는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팀원들이 그냥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6개월을 같이 일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달리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까 말했던 7년차 선배는 현장에서 독보적이었습니다. 어느 현장이든 들어가서 10분만 있으면 문제점을 다 파악해냈어요. 저는 그분이 없으면 현장 관리를 절반밖에 못했을 겁니다. 막내 팀원은 입사 1년 차였는데 엑셀을 천재적으로 다뤘습니다. 제가 이런 보고서 필요해라고 하면 2시간 안에 만들어 왔어요. 팀원 한 명은 말은 없는데 일 처리가 가장 깔끔했습니다. 실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 팀원한테 중요한 서류 관련 일은 전부 맡겼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믿으니까 일이 됐습니다. 회장님이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좋은 사람이 옆에 있으면 일이 된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프로젝트 7개월째 됐을 때 한우그룹 쪽에서 중간 점검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진행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일정은 계획 대비 98% 준수율이었고 품질 검수 통과율도 높았습니다. 예산 소진율도 적절했습니다. 한우그룹 쪽 담당자들이 긍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오는 길에 회장님이 직접 나오셔서 저를 잡으셨습니다.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으셨는데 복도에 계셨어요. 수고해요. 그 한마디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회장님이 가시면서 뒤를 돌아보지 않고 말씀하셨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발걸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9개월째 2번째 위기가 왔습니다. 이번엔 더 컸습니다. 설계 변경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한우그룹 측에서 일부 세대의 평면 구조를 바꾸기로 했다는 겁니다.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상태에서요. 그 변경 범위가 전체 세대의 약 15%였습니다. 180세대가 넘었습니다. 이미 시공이 시작된 상태에서 변경이 들어오면 기존 작업 철거 비용, 재시공 비용, 그리고 일정 지연이 다 발생합니다. 저는 한우그룹 담당자한테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이 변경이 들어오면 현재 계약 일정을 맞출 수 없습니다. 공사 기간이 최소 3주 이상 늘어나고 비용도 추가로 발생합니다. 담당자가 난감해했습니다. 회장님, 지시사항이라서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장님께 직접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담당자가 눈이 조금 커졌습니다. 그게 가능하겠어요? 요청해 주시면 제가 직접 가겠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틀 후에 회장님을 만났습니다. 회장실에서였습니다. 저 혼자였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한 자료를 갖고 갔습니다. 설계 변경 시 발생하는 비용과 일정 지연을 구체적인 숫자로 정리한 자료였습니다. 그리고 대안도 준비했습니다. 변경 요청 내용의 일부는 반영하되 나머지는 마감제 방식으로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대안이었습니다. 비용은 70% 절감, 일정은 지연 없이 가능한 방법이었어요. 회장님 앞에 앉아서 자료를 펼쳤습니다. 저는 떨리는 걸 느꼈지만 목소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회장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이 부분이라고 이해했습니다. 그 목적을 달성하면서 일정과 비용을 지키는 방법을 찾아봤습니다. 회장님이 자료를 보셨습니다. 페이지를 넘기시면서 아무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3분 정도 조용했습니다. 그 3분이 길었습니다.
회장님이 자료를 내려놓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올 줄 알았어요. 저는 뭔가 잘못 이해한 건가 싶었습니다. 그 담당자가 당신이 직접 오겠다 했다고 하더군요. 대부분은 그냥 된다고 해버려요. 문제를 나한테 가져오는 사람이 없어요. 회장님이 저를 보셨습니다. 당신 대안 검토해 봅시다. 결론적으로 회장님의 대안은 채택됐습니다. 일정 지연 없이 진행됐습니다. 마이너스 14개월이 지났습니다.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마지막 세대 마감 확인을 하고 최종 검수를 받던 날, 저는 빈 세대 하나에 잠깐 혼자 들어갔습니다. 거실 창문으로 빛이 들어왔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공간이었지만 깨끗했습니다. 우리 팀이, 우리 협력 업체들이 1년 넘게 만든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 있었습니다. 1200세대, 한 세대 한 세대에 누군가의 삶이 들어올 겁니다. 결혼한 신혼부부, 어린아이가 있는 가족, 혼자 새 출발을 하는 사람들. 그 공간을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그게 자랑스러웠습니다. 눈물이 살짝 났습니다. 팀원들이 들어오기 전에 눈을 몇 번 깜빡여서 털어냈습니다. 최종 검수는 통과됐습니다. 마이너스. 준공식이 열렸습니다. 단지 앞 광장에서 열린 작은 행사였습니다. 한우그룹 쪽 관계자들, 우리 회사 대표님, 팀원들, 협력업체 대표들, 한 회장님도 오셨습니다. 행사 중에 회장님이 짧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단지는 많은 분들이 만들었습니다. 설계팀, 건설팀, 인테리어팀, 그 중에서 오늘 특별히 하람인테리어 팀에게 감사합니다. 처음 함께한 프로젝트였는데 믿음이 생겼습니다. 우리 팀원들이 서로를 봤습니다. 저도 옆에 있는 팀원들을 봤습니다. 7년차 선배가 눈이 빨개졌습니다. 그분이 이 일을 7년 했는데 이런 자리에서 이런 말을 들은 게 처음이라고 나중에 제게 말했습니다. 막내 팀원은 아예 울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제 인생에서 몇 안 되는 진짜 웃음 중 하나였습니다. 마이너스. 준공식이 끝나고 한 달 뒤였습니다. 한우그룹 쪽에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엔 비서실에서 직접이었습니다. 회장님이 내주 수요일 오찬 자리에 김준서 대리를 초대하신다고 합니다. 저는 당연히 가겠다고 했습니다. 오찬 장소는 여의도 근처 일식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이번에도 회장님과 단둘이었습니다. 회장님이 먼저 말을 꺼내셨습니다. 한우그룹에서 일할 생각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한우그룹에서요? 인테리어 계열사의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쪽 자리가 있어요. 우리가 이번 프로젝트 보면서 이 분야에 제대로 된 사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래요. 제가 지금 회사에서 많이 받은 게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 기회도 그 회사 덕분이었고요. 갑자기 다른 곳으로 가는 게 선뜻 내키지는 않습니다. 회장님이 저를 보셨습니다. 좋은 대답이에요. 네. 의리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더 오고 싶어요. 회장님이 잠깐 웃으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당장 결정할 것 없어요. 충분히 생각해봐요. 마이너스. 회사로 돌아와서 저는 대표님을 찾아갔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서 앉았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대표님, 한우그룹에서 제안을 받았습니다. 대표님이 잠깐 표정이 굳으셨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아직 결정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결정을 하든 간에 먼저 말씀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대표님이 잠깐 생각하시다가 물으셨습니다. 그쪽은 어떤 조건이야?
아직 구체적인 조건은 얘기 안 했습니다. 의향이 있냐는 정도였어요. 대표님이 창밖을 잠깐 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준서야, 나는 여기서 너를 계속 키우고 싶어. 근데 그 회사 규모가 다르잖아. 너 성장하는 걸로 봐서는 그쪽이 더 맞는 무대일 수도 있다. 저는 뭔가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대표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부탁해. 가더라도 우리 회사 인연이 끊기는 거 아니었으면 해. 좋은 관계로 가면 좋겠어.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마이너스. 일주일을 생각했습니다. 장단점을 정리해 봤습니다. 한우그룹으로 가면 규모가 달라집니다. 더 큰 프로젝트,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환경, 더 다양한 사람들. 경력 측면에서는 비교할 수 없는 도약이었습니다. 하람인테리어에 남으면 제가 만들어 온 게 있습니다. 함께한 팀원들이 있고 내가 아는 회사이고 대표님의 신뢰가 있습니다. 저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한 가지가 결정적이었습니다. 회장님이 한 말. 잘하면 다음도 있어요. 그 말이 단순한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더 큰 무대에서 해보라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조건을 달았습니다. 한우그룹에 가더라도 하람인테리어를 협력 파트너사로 계속 유지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게 저한테는 의리를 지키는 방법이었습니다. 회장님한테 그 조건을 말했을 때 회장님이 웃으셨습니다. 그것도 당연히 되죠. 마이너스. 이직은 2달 뒤에 이뤄졌습니다. 하람인테리어에서 마지막 날 팀원들이 작은 자리를 마련해 줬습니다. 7년차 선배가 말했습니다. 야, 너 좋은 데 가서 더 크게 해. 근데 우리 잊으면 안 돼. 막내 팀원이 울었습니다. 저도 울 뻔했습니다. 대표님이 마지막으로 악수를 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잘해. 그 2글자가 다였습니다. 근데 그 안에 다 들어 있었습니다. 한우그룹 계열사에 입사하던 날 저는 사원증을 받았습니다. 한우인테리어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팀. 그 사원증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버스 한 번 잘못한 결과다. 아니, 버스를 잘못한 게 아니라 자리 하나를 잘 양보한 결과다. 마이너스. 새 회사는 달랐습니다. 규모 자체가 달랐습니다. 하람인테리어가 직원 23명이었다면 한우인테리어 계열사만 200명 가까이 됐습니다. 프로젝트 수도 동시에 여러 개가 돌아갔어요. 처음엔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업무 시스템이 달랐고 문화가 달랐고 사람들도 달랐습니다. 대기업에서 일해온 분들이라 저보다 경험이 많고 시스템 이해도도 높았어요. 저는 처음 한 달을 거의 듣는 데 썼습니다.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팀 동료 한 명이 말했습니다. 처음 보는 신입 중에 모른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들 아는 척 하거든요. 저는 그 말에 웃었습니다. 모르는 걸 아는 척 하다가 나중에 더 힘들어지는 걸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마이너스. 한우그룹에서 일하면서 회장님의 경영 철학을 더 가까이서 보게 됐습니다. 회장님은 한 달에 한 번은 반드시 현장을 돌았습니다. 직접 수행원 없이 혼자인 경우도 많았습니다. 어느 날 제가 현장에서 회장님을 마주쳤습니다. 회장님이 현장 인부 한 명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 안전장비는 충분한지, 식사는 제대로 하는지. 저는 그 장면을 잠깐 멀리서 봤습니다. 회장님이 인부의 말을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습니다. 전혀 형식적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회장님이 저를 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일하는 사람이 불편하면
일이 제대로 안 됩니다. 당연한 거예요. 저는 그 말이 이분의 수십 년 경험에서 나온 말이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현장의 인부가 편해야 품질이 올라가고, 품질이 올라야 고객이 만족하고, 고객이 만족해야 회사가 성장한다. 그 순환의 시작점이 현장 인부라는 걸. 마이너스. 한우그룹에서 1년이 지났을 때 저는 스스로에 대해 알게 된 게 많았습니다. 저는 큰 그림을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디테일보다는 전체 흐름을 조율하는 게 더 잘 맞았습니다. 사람을 다루는 걸 좋아했습니다. 팀원들의 강점을 파악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 이견이 생겼을 때 조율하는 것,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집중력이 올라갔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당황하기보다는 해결책을 먼저 찾으려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이런 걸 예전 회사에서는 몰랐습니다. 작은 무대에서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큰 무대에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맞는 무대가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하람 인테리어에서 평생 있었다면 이걸 몰랐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람 인테리어가 나쁜 회사라는 게 아니라 제가 더 큰 무대가 필요한 사람이었다는 걸 몰랐을 거라는 뜻입니다. 무대가 사람을 키웁니다. 그리고 그 무대를 열어준 건 한 번의 자리 양보였습니다. 마이너스. 이직 후 몇 달 뒤에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는 경기도 안양에 사십니다. 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내려가서 뵙습니다. 준서야, 요즘 어때? 새 회사 다니기 어떠냐?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버스 이야기를 처음으로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제가 지금 이 회사에 있는 게 사실 버스 때문이에요. 어머니가 무슨 버스? 하셨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비 오는 날 버스, 피곤해 보이던 할아버지, 자리 양보, 다음 날 회의실에서의 재회, 제안서, 프로젝트, 이직.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회장님이 버스에서 봤다고 해? 네. 야, 그게 뭐 별거야. 당연히 양보해야지. 저는 웃었습니다. 어머니한테는 그게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그거 어렸을 때 내가 가르쳐 줬잖아. 저는 다시 웃었습니다. 그게 맞는 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에 말씀하셨습니다. 잘 됐다. 근데 거기서도 그냥 그렇게 살아. 특별한 거 없이 그냥 사람들한테 잘해. 응, 엄마. 알겠어.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 그 말을 생각했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 가장 어렵고 가장 쉬운 말이었습니다. 마이너스. 한우그룹에서 일한 지 2년이 됐을 때 회장님이 은퇴를 발표하셨습니다. 연세가 76이 되셨고 후계 경영 체제를 정비하면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시기로 하셨다는 공식 발표가 났습니다. 마지막 임직원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짧은 인사말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 회사를 만든 건 돈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좋은 것을 만들고 싶었어요. 좋은 공간, 좋은 환경, 그리고 그걸 함께 만드는 좋은 사람들. 회장님이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제가 일생 동안 모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 말이 끝나고 박수가 나왔습니다. 간담회가 끝나고 나가는 길에 회장님이 저를 잠깐 잡으셨습니다. 복도에서 단둘이었습니다. 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버스에서 봤을 때부터 알았어요. 뭘 아셨어요? 이 사람 쓸만하다고. 저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때 회장님인 줄 알았으면 더 잘해드렸을 텐데요. 회장님이 웃으셨습니다. 그러면 안 됐지. 그게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회장님은 한 달 후 공식적으로 은퇴하셨습니다. 마이너스.
이 이야기가 시작된 버스에서의 그 저녁으로부터 3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지금 35살입니다. 한우 인테리어 계열사에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대리에서 팀장이 됐습니다. 하람 인테리어는 지금도 우리 계열사 협력 파트너입니다. 약속을 지켰습니다. 7년차 선배는 지금 하람 인테리어 팀장이 됐습니다. 막내 팀원은 결혼을 했습니다. 우리 팀원들은 연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결혼했습니다. 아내는 한우그룹 관련 행사에서 만난 사람입니다. 행사 기획 쪽 일을 하는 분이었어요. 첫 만남은 어색했지만 두 번째 만남에서 버스 이야기를 했더니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게 진짜 일어난 일이에요? 진짜예요. 드라마야. 지금 우리는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3년 전으로 돌아가서 생각합니다. 저는 그날 왜 일어섰을까요? 계산이 없었습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피곤했고 힘든 날이었고 그냥 자고 싶었지만 옆에 더 힘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인생이 이렇게 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산하지 않은 행동이 가장 큰 결과로 돌아오는 경우가 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유 없이 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고. 이유가 있으면 계산이 들어가고 계산이 들어가면 거짓이 섞인다고. 저는 그 말을 지금도 새깁니다. 일할 때, 사람을 대할 때, 어떤 선택을 할 때, 이유가 뭔지 점검합니다. 이게 계산인지 아니면 그냥 맞는 일이라서 하는 건지. 그 차이가 결국 차이를 만듭니다. 마이너스. 저는 지금도 가끔 버스를 탑니다. 택시나 차보다 버스를 더 좋아합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버스 안에서의 분위기가 좋습니다. 버스를 탈 때마다 그 저녁이 떠오릅니다. 비 오는 날 연두색 점퍼를 입고 손잡이를 잡고 서 계셨던 그분. 지금 그분은 어떻게 지내실까 궁금합니다. 은퇴 후에 가평에 내려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버스를 아직 타실까요? 이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가끔 이렇게 말합니다. 운이 좋았던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운이 좋았습니다. 그 버스에 회장님이 타지 않았다면 제자리 양보는 그냥 자리 양보로 끝났을 겁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운은 준비된 사람한테 옵니다. 그날 제가 자리를 양보한 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원래 그렇게 했습니다. 노약자석이 아니더라도 힘들어 보이는 분이 계시면 일어섰습니다.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가르쳐 주셨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날의 자리 양보는 특별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평소에 하던 것을 그날도 한 것뿐이었습니다. 운이 그걸 만난 겁니다. 평소에 안 하던 사람이 그날 하루 갑자기 한다고 해서 운이 오는 게 아닙니다. 매일 그렇게 사는 사람한테 어느 날 운이 찾아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이너스. 회장님한테서 배운 것 중 가장 큰 것은 사람에 대한 시각이었습니다. 회장님은 사람을 직위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대기업 회장이 버스에서 일반 승객과 이야기하고 현장에서 인부들한테 먼저 말을 걸고 대리직급의 저한테 직접 제안을 했습니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은 대부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상대를 평가합니다. 옷차림, 직급, 나이, 소속. 근데 회장님은 그것보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봤습니다. 행동으로요. 저도 그 시각을 갖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팀장이 된 이후 저는 팀원들한테 직급보다 그 사람으로 대하려 노력합니다. 완벽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가끔 실수도 합니다. 그래도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저를 알아봐준 사람이 가진 철학이었으니까요. 마이너스.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하면서 저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성공 스토리처럼 들릴 수 있다는 걸 압니다. 자리 양보 하나로 인생 역전했다는 식으로요. 근데 그렇게 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작은 것이 진짜라는 겁니다.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아무런 이득도 없는 상황에서 그냥 해야 할 것 같아서 하는 그것이 진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진짜가 결국 사람을 만들고 기회를 만들고 인생을 만듭니다.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하는 일이 인생을 바꿉니까?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그냥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게 다입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오늘 아침에도 버스를 탔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보면서 출근하고 있었는데 다음 정류장에서 사람들이 올라탔습니다. 옆에 할머니 한 분이 서 계셨습니다. 저는 이어폰을 내려놓고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여기 앉으세요. 할머니가 저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웃으셨습니다. 고마워요, 젊은이. 저는 손잡이를 잡고 섰습니다. 오늘도 아무 일 없을 겁니다. 회장님이 타고 있을 리도 없고 특별한 인연이 생길 리도 없습니다. 그냥 할머니 한 분이 앉아서 편하게 가시는 것뿐입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게 제가 사는 방식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